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역사적 기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2025년 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무렵이죠. 그때 미국 증시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주가 지수가 2025년 초 정도죠. 2,500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8,000선이 넘었단 말이죠. 1년 한 6개월 동안에 기업들 뭐 실적이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이 좋아진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 무렵에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보다는 훨씬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저평가가 아니고 고평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과 뭐 맞닿아 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반에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정시를 개방했어요. 그때 뭐 주가 지수가 천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뭐 기회가 될 수 있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산업들이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급성장하는 그런 그 과도기였죠. 물론 뭐 그 당시에도 반도체는 있었어요. 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고할 때 반도체 가격이 고점 대비 90%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외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그렇게 뭐 수출이 호황을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그죠 외환 시장에서는 그런 시기였는데 반도체 가격이 그 90%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거 한국이 외환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외화 공급이 안 돼. 무역수지 적자죠. 1995년부터 97년까지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화 공급이 이제 턱없이 부족하니까 외환위기가 온 건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은 이걸 아니까 외환시장을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상당히 그 외국 우리 국내 그 투자자들은 뭐 그 당시 외환 전문가라든지 정권 전문가들 모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제 외국인한테 개방했으니 정시가 이제 급등할 거다 했는데 외국인은 매수를 안 해요. 그 오히려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을 유도했단 말이죠. 즉 그 채권 시장에 일본계 자금도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에서 미국계 자금도 초기에 반짝 매수를 하다가 그때는 외국인 한도가 7%였어요. 7%인데 4%도 매수를 안 했어요. 지금 뭐 금융권은 막 5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매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즉 무역수지 적자가 나니까 이 얘기는 기업이 이익이 안 나니까 이 소리예요. 기업이 이익이 안 나니까 외환시장을 개방해놔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다시 수출이 잘 된다면,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생산한 국가가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정도가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죠. 중국은 아예 뭐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환율만 도와주면 반도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가격이 그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똑같은 반도체인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가격은 떨어지지만 환율이 100% 올라 버렸잖아요. 그럼 이익이 생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반도체 관련 기업, 그 다음에 수입업체, 대한항공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이런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환율이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차적으로 외국인은 환차익이 생겨.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잘 되니까 시세 차익도 생기고 주식을 투자해서는 시세 차익도 생기죠. 그 다음에 금리도 양이가 오니까 국채 금리가 16%, 17%.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뭐 외환위기 극복되면서 10%대로 바로 내려가고 지금 뭐 2%대, 3%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게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또 기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 안 사는 거예요. 또 환율을 가지고 그 기업 이익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수출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시장을 만들어 간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니까 공격적으로 한국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한국 국민들은 나라 망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주가 지수 뭐 700 할 때 뭐 200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 결과 한 2, 3년 후에 주가 지수가 뭐 2000까지 올라오고 1000 올라오는 데는 금세 올라왔거든요. 300까지 내려갔다가 한 1년 반 만에 1000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미국발 위기가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 외국인들 계속 매도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뭐 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기업 이익이 안 좋죠. 환율 올라가죠.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는 아직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매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지난 그 한 6개월 동안 뭐 100조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보유주식 조금만 팔아도 100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조금 줄였는데 100조 원 그 상당하는 그 매도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지난 상반기 후 6개월 동안 보다 주가가 거의 100%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6개월은 얼마나 팔까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에 100조를 팔았으면 하반기에는 200조 원도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해 연말 주가가 4,000대거든요. 4,500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8,000선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팔면 200조도 팔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이 불안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이익이 안 나잖아요. 특히 뭐 전기전자 업종.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았는데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인데 이 기업이 1, 2년 장사한 기업이 아닙니다. 2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이 주성 엔지니어라는 기업이. 그런데 주당 순 자산이 몇 푼이 안 돼요. 20년을 장사를 했는데. 그런데 28만 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적자할 겁니다. 주당 순 자산도 뭐 700원, 뭐 1000원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28만 원까지 올랐어요. 나머지 뭐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나머지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좋다고는 하는데 이익이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팔아먹기 좋습니까? 이거를 거품이 발생했으니까 미련도 없이 팔겠죠.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은 이걸 따라서 매수한다니까요. 뭐 실제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주가지수 4,000이 되니까 거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권 전문가들이. 그리고 공매도도 하고 이랬어요. 그때 그 인버스 투자.
근데 코스피 지수가 5천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7천이 넘으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해요. 그것도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식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한데 성공할 수가 없죠. 외국인 투자들하고 전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30년 전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할 때 외국인들은 매수했고, 그러니까 주가지수 그 1000 이하에서 300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환율이 그때 뭐 1500원, 600원 넘었으니까요. 그것도 900원에서 올라온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환차익 플러스 주식 시세 차익 하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또 금리도 굉장히 높았으니까 채권 시장도 공략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니까 금리 낮아지잖아요. 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니까 채권 시장이 뭐 안정되지요. 특히 국채 시장이 조세 부담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채권 시장에 돈 벌고 주식 시장에 돈 벌고 부동산 시장에 돈을 벌었어요. 근데 2007년 고무렵에는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매도했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또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떠나니까. 그것 통계는 제가 지필한 책에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 연초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거의 뭐 매도, 순매도죠. 순매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수는 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10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200조가 넘을 것 같다. 왜? 주가 지수가 2배로 올랐거든요. 기업은 비슷해요. 6개월 전에도 반도체 경기는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면 고수들은, 현명한 사람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낮을 때 10만원 안팎에서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도할 게 없죠. 근데 국내 투자들은 지금에 난립니다. 한국 반도체 좋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 전략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는 투자 전략이 달라요. 정권 전문가들도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부터 2007년까지 그때는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정권 전문가들은 망가지면 더 망가진다고 하고 매도하고 거품이 발생하면 더 오른다고 하고 매수하고 그런 전략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아니죠. 정반대야.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110조 원 했는데 수익률은 그럼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외국인 투자들하고. 근데 하반기에는 앞에도 얘기했을 때는 제가 느끼기엔 200조 원 이상 매도할 거다. 지금 고객의 탕금에 2배를 매도할 거다. 그 다음에는 돈이 어디서 나오죠? 상반기에 고객의 탕금만큼 빼나갔어요. 110조. 하반기에는 그 2배로 빼나갈 거야. 그러면 그 돈이 외국인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어요. 그럼 돈 어디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은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되면 얘는 공매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거품이 발생한 주식.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국 증시 그 2008년 6월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역사적 기회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었다. 공매도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겁니다. 더군다나 거품이 발생한 전기전자 업종 대부분이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걸 모두 다 공매도해도 모두 다 막 50%, 60% 수익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린 또 매수할 거예요. 그때 국내 투자들은 다시 매도할 겁니다. 예? 그때 이제 한국 망한다 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다 하면서 매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대학은 뭐 스카이 대학 나왔는데 정권 전문가들도 두뇌를 하나 지능 기술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비교하면 너무 낮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정권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의
증시 접근 전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